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2주차 키어데스크의 술봉입니다. 블루입니다. 블루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는데 지난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월급 루팡으로서 열심히 저의 할 일을 하고 월급 루팡하는 그리고 야구를 좀 열심히 봤거든요. 이제 곧 가을 야구에 진출할 예정이니까 그래서 좋았다가 슬펐다가 화를 많이 내기도 했다가 또 막 응원도 했다가 웃었다가 뭐 등등등 감정의 희노애락을 롤러코스터 타듯이 겪고 그리고 또 레주파 녹음도 하면서 나름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술봉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여름에 유난히 잔병치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참 더울 때 더위 먹어서 고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때 아닌 감기에 또 걸렸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까지 걸려서 한 해 아플 거를 여름 2달간에 다 치룬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코로나 걸리셔서 꽤 많이 고생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가을과 겨울은 이 액땜을 통하여 더 좋은 일만 럭키비키로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행복회로 한번 돌려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럭키비키로 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2주차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그럴까요? 그럼 지금 들어온 3가지 소식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키어데스크 시작합니다.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8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9월 2주차 첫 번째 맞춤 주문은 왜 그러는 거야?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원가족에게 커밍아웃한 뒤로 몇 달간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연락 안 하는 것 자체보단 커밍아웃 했을 때 들었던 말이나 행동들이 가끔 생각나요. 정체성 때문에 이런 소리까지 듣고 취급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마음들을 친구한테 털어놨더니 부모님도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이 꼬인 건지 제 입장보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먼저 말하는 친구한테 너무 서운했어요. 어두운 사연 죄송해요. 그냥 어디든 털어놓고 싶었어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속이 꼬였다기보다는 충분히 서운하실 수 있고 어두운 사연 전혀 아니고요. 저희 레주파에 털어놔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님? 커밍아웃을 했는데 나의 존재 자체를 뭔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취급을 받거나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나라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님 때문에 정말 많은 소가리를 하고 계시는 게 단어 하나하나에서 되게 많이 느껴져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하지만 나 자신으로서 진짜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끔 우뚝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첫 단계인 커밍아웃을 나름 그 정도면은 성공리에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너 죽고 나 살자, 뭐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되게 극단적으로 막 정말 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는 제가 감히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원하시거나 상상하셨던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커밍아웃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계속 커밍인인 상태여서 감히 저도 왜 그러는 거야 님의 마음을 정말 10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나의 존재를 계속 거짓된 말로 숨기면서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에도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이라서 쉽게 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이야기에 속상하셨던 마음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 뭐 친구의 입장 다 필요 없고요. 사연자님, 왜 그러는 거야 님의 마음 건강이 우선이에요. 나 자신을 더 잘 추스리고 나 자신에게 더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면서 셀프 쓰담쓰담 하면서 즐겁게 지내시다 보면 부모님도 충분히 나의 자식의 행복 그리고 앞날을 축복해 주시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는 거야 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연은 독립만세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언니들 기쁜 소식이 있어서 사연 보내요. 저 1년 6개월간의 본가살이를 끝으로 올해 10월에 독립합니다. 물론 아직 가계약밖에 안 했고 본계약도 대출 심사도 남았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과 럭키비키한 저의 운을 믿어보려고요. 이 기세를 모아 2지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내주파 언니들의 힘찬 응원 부탁해요. 신청곡은 제가 최근에 너무 재미있게 본 영화 빅토리에 나왔던 김원준의 쇼 신청해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독립만세님, 이제 독립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 보면은 1년 반 만에 다시 나오는 거라고. 그럼 밖에 이렇게 독립을 하셨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새로 다시 출발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 같지 않나요? 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독립을 하시는 거니까 열심히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이 워낙에 지금 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이미지나 이런 에너지가 확실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고 힘차게 응원만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독립만세님 럭키비키한 앞으로의 일상 화이팅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김원준의 쇼 신청하셨는데 김원준의 쇼 듣고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2024년 9월 2주차의 띵동입니다. 음악으로 키워력 뿜뿜.
무지개 음악대의 세 번째 정기 연주회 소식입니다. 무지개 음악대는 퀴어와 엘라이가 함께하는 작은 오케스트라로 2018년 3월에 결성되었으며 2018년 제19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 환영 무대 연주, 제5회 비건 페스티벌, 2019년 서울 퀴어 문화축제 핑크닷 무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연대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를 거치며 많은 청중들에게 퀴어력 넘치는 음악을 들려드린 단체인데요. 2019년 9월 제1회 정기 연주회, 2023년 2월 제2회 정기 연주회를 열었고 2024년 2월 바리톤 키라와 함께 드랙 오페라 갈라쇼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9월 무지개 음악대 세 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번 타이틀은 우리들의 웨딩 마치라고 하네요. 동성결혼 법제화가 아직인 한국 사회에서 퀴어의 결혼이 가지는 의미와 정상 가족에 대한 선입견을 되짚어보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식에서 주로 쓰이는 음악 레퍼토리에 무지개 음악대의 색깔을 입혀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한 축가로 자리를 빛내주실 초대 손님과 함께 더욱더 풍성한 우리 모두의 축제를 정성스레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함께 연주하며 맺어지는 연대의 경험과 에너지를 더 많은 분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공연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산모 아트센터 아트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회는 이반지아님이 맡았으며 출연자로는 피터, 송리, 지구, 세희, 캄캄밴드, 무지개 음악대가 나올 예정입니다. 전석 모두 2만원이며 장애인의 경우 활동 보조사 등 동행 1인까지 만원 할인 가능하다고 하고요. 24세 이하 00년생까지는 청소년 할인이 가능하며 만원이니까 증빙 서류 꼭 지참해서 와주시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문의는 카카오톡에서 무지개 음악대를 검색하시면 톡방이 생성되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9월 2주차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2주차 9시 퀴어데스크의 술봉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 봄이나 가을에 봄 탄다, 가을 탄다 라는 말 많이 쓰죠. 특히 가을이 되면 왠지 쓸쓸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심리적으로 변화가 많이 온다고 해요. 저는 그럴 때 셀프 허그를 하고 토닥토닥 해주는데 이게 은근 위로가 되더라고요. 언니들도 위로가 필요한 날에는 셀프 허그로 토닥토닥 해보시는 건 어떨지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술봉, 블루, 루나가 함께하는 2주차 방송 9시 퀴어데스크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아, 3, 40대 퀴어들을 찾습니다. 다들 어디에 계시나요? 저기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나 봐. 언니들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다면 지금 여기 모이세요. 잘 모르지만 알고 싶은 서로의 삶을 들려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각 세대 간의 대표 두 분을 모셔서 세대 간의 오해나 이야기를 나누는 회담 9월 둘째 주 만수무강하십니까? 오늘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술봉입니다. 이렇게 MC를 맡을 수 있게 된 게 매우 기분이 좋고요. 약간 부담감도 있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오늘은 또 진행자님께서 편찮으셔서 저와 술봉님 둘이서만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됐는데요. 2명이지만 3명인 것처럼 열심히 재밌는 썰과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결혼에 대한 나의 자세인데요. 결혼,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꿈꾸는 결혼식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동성혼 법제화가 된다면? 퀴어라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닌 사회가 되었을 때 결혼 시장에서 도태되는 퀴어는 또 다른 소수자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네. 결혼에 대한 나의 자세인데 주제가 어떠세요? 결혼하면 어떤 이미지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블루님? 일단 결혼은 제가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러니까 혼인서약서라는 그 종이 하나에 평생을 서로에게 올가매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평생을 진짜 단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네.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지금 장기 연애를 하고 있지만 네. 진짜 단 한 번도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 이렇게 막 제가 바라보거나 막 바람을 피운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괜찮은데 뭐 이런 저 사람 참 뭐 아름다운데 뭐 등등등 그런 네네. 인간인지라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들까지도 모두 다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약간 결혼이 뭔가 조금 이제 내 부담? 삶의 족쇄처럼 다가왔었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 뭔가 되게 막 너무 아름답고 노년까지 해서 계속 네. 함께 삶을 마감한다기보다는 중간에 이제 뭐 이혼을 하시거나 크게 싸운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인생사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저는 결혼에 대해서 약간 어렸을 때부터 조금 회의적이었던 편이라서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약간 이 주제를 말하는데 적합한가에 대한 자기 너무 검열 아니신지. 자기 검열이 조금 있었는데 일단 뭐 저와 또 같은 입장을 지니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저는 약간 결혼을 꼭 해야 하나라는 약간의 반대 입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술봉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결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정상사회에서 살아갈 때 보면은 보통 결혼이라 함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학습되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늘 이것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답답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부장제라는 제도 안에서 이렇게 희생되고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예전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왜? 예. 이렇게 약간 나 좀 아깝다? 내 인생 아깝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동성 간의 결혼이라고 하면은 조금 다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좀 네. 결혼 예정이시기도 맞아요,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이 사람이랑은 정말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이란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게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이랑은 평생 계속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네. 근데 생각보다 그게 조금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기간에 비해서는. 만나신 기간에 비해서? 네. 그러면 이제 저와 반대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입장이라고 명명해도 될까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네,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결혼
결혼은 그러면은 술복님이 생각하시는 결혼은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뭔가 제도적으로는 뒷받침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둘이를 서로 이렇게 묶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 사람이랑 그러고 싶다는 마음인 거지 꼭 그러겠다는 아니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완전한 그러겠다라는 확신이나 뭐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 워너비 이상. 제가 원해요. 제가 그런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늙어가는 삶을 나이 들어가는 삶을 꿈꾸게 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인 거지. 결혼하는 게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나 뭐 종이나 뭐 결혼식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이지만 이게 뭔가 술복님처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반려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랑 뭔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거는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거는 확실하게 있는데 근데 약간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동성혼이 법제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저랑은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해서 아예 생각해보지 않은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비퀴어적인 이제 결혼의 제도 안에서 남녀로 만나서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다 보니까 또 결혼은 나랑은 좀 먼 얘기고 뭐 약간 그런 이렇게 복합적인 것들이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결혼식을 또 생각해 보셨던 분이니까 두 번째 질문인 꿈꾸는 결혼식이 있으신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런 얘기 친구들끼리 같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결혼식 너는 결혼식 어디서 어떤 결혼식 하고 싶어? 라든지 아니면 드레스 어떤 거 입고 싶어? 라든지 드레스가 굳이 아니더라도 어떤 복장으로 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 친구들이랑 나눠보지 않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한 3학년 즈음에 나는 싱글로 혼자 살 거야. 나는 비혼주의자야.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여성이었기 때문에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했고 막 이제 제 친구 중에서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때 친구들 꿈 중에서 나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 그래서 아이를 뭐 4명을 낳아서 이렇게 다가정을 가지고 이제 남편이랑 뭐 오순도순 살고 싶다 이런 얘기 했었을 때 난 혼자 살 거야. 어차피 인생은 혼자니까 막 약간 이런 말을 하면서 막 난 비혼주의자야. 막 이런 말을 했어가지고 혹시 그때도 본인의 지향성을 좀 알고 있었나요? 저는 저의 정체성을 13살쯤에 깨달았던 것 같은데 그때 10살에도 그냥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일반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의 별명이 이제 초등학교 때 저의 별명이 조폭마누라였거든요. 그래서 영화 있었죠. 네, 남자친구들을 많이 뚝갑 패고 다녔던 이제 성격이 좀 왈가닥인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뭔가 그 현모양처가 꾸민 친구들처럼 여보 식사하세요 뭐 약간 이런 그 시절에 가부장적인 그걸로는 저를 올가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품을 만한 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그런 소꿉놀이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도 저는 아빠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 친구가 제 와이프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했었을 때 그냥 얘기 조금 듣다가 그냥 뭐 딴 데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꿈꾸는 결혼식은 있었어요. 항상. 어떤 거였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결혼식에 나만 있어요. 상대방은 없구나. 상대방이 남성의 반려인이 아니었어요. 항상. 그냥 없고 일단 그냥 나 혼자? 일단 나는 이런 결혼식을 할 거야.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 결혼식은 결혼식 맞죠? 비혼식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옆에 어떤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나는 어떤 드레스를 입을 거고 나는 어떤 결혼식장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야라는 느낌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결혼식을 야외 꿈꾸셨나요? 결혼식이었고 돈 많이 드는데. 야외 결혼식이고 그리고 하늘도 도와야 되는 날씨도 날씨. 좀 도와야 되고 그리고 드레스는 약간 한 무릎 정도 오는 드레스를 입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 하셨으면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네. 그리고 긴 드레스 말고 그냥 좀 짧거나 뭐 조금 다른 그런 드레스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술봉님이랑 저랑 좀 연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짧은 드레스를 기획할 그죠. 정도면 되게 센세이션한 거거든요. 요즘에는 미니드레스 이런 것들이 좀 흔하지만 그때는 네.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열린 분이셨군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결혼식을 꿈꿨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예정이지만 할 결혼식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짧은 드레스가 아니어도 일단 뭐 야외에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한다든지 뭐 이런 느낌은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이제 지금 제가 만나는 분이랑 이제 결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별로 생각 없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말하니까 조금 웃기긴 한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이제 저의 반려자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한번 생각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꿈꾸는 결혼식이 이제 저는 한옥마을 같은 곳에서 이제 제가 그 한복을 싹 다 빌려 입고 저는 전통 혼례 스타일로 네네네. 하고 싶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전통 혼례를 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가야금을 배워서 오. 아리랑 같은 거를 이제 연주하면서 네네. 노래를 부르면 이제 네. 제 애인이 이렇게 제가 치는 가야금 곡조에 맞춰서 걸어 나오는 오,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프로포즈도 네. 가야금 치면서 사랑가 같은 거를 부르는 어머. 네,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했었거든요. 방송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아,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언니가 비웃었거든요. 사랑 이러면서 네. 어머. 그래서 너무 좋다. 그 치는 것도 뭐 성금연료에 뭐 어쩌고 네, 막 이런 네, 거 네. 치겠다. 네. 나름 그 빠른 자진몰이로 이렇게 네네. 몰아쳐 보겠다 이렇게 네. 했었는데 이제 그 당사자께서 조금 웃으셔가지고 이게 미지수이긴 한데 네. 이제 프로포즈랑 결혼식까지 당일에 같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한꺼번에 원큐에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프로포즈 받자마자 바로 결혼식 입장을 하는 거죠. 네.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그렇죠. 키클리하게. 네. 그래서 저 빅히어 결혼식에 갔더니 비슷한 느낌은 있기는 했어요. 결혼식 도중에 내가 프로포즈를 못했는데 하면서 중간에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일단 프로포즈 받고 시작하려고요. 좋네요. 그쵸. 네. 괜찮은 것 같죠. 가야금이 근데 너무 멋있다. 그쵸. 네. 아, 검은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조금 더 많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가야금은 그래도 가야금을 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제 애인이랑 나눴을 때는 네. 일단 그 전통 혼례복이 되게 덥거든요. 네. 진짜 되게 네네네. 두껍잖아요. 막 네, 겹겹이 이렇게 되게 입잖아요. 많이 입고 네. 그리고 머리도 되게 같이 무겁고. 이렇게 쓰고. 네. 근데 그 머리를 하고 일단 가야금을 칠 수 있겠느냐가 일단 첫 번째였고 그분은 엄청 T시고 네. 현실적이신 분이어가지고 이제 그걸 해서 고개도 잘 못 가눌 수 있는데 옆에 양쪽에 두 명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하냐. 일단 그게 첫 번째 논점이었고요. 네네. 두 번째는 나 더위 많이 타는데 꼭 전통 혼례복 입어야겠냐. 그 나는 뭐 남자 옷을 입냐 여자 옷을 입냐 그 각시 옷은 죽어도 입기 싫다. 네. 그래서 막 뭐 그런 등등등. 그리고 땡볕에 더운데 이렇게 네. 아무리 날을 잘 잡아도 막 비 오고 이러면 또 야외 결혼식이 그쵸. 날씨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약간 기각당한 상황이거든요. 웃으면서 기각했어요. 아, 그래요? 그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요? 아, 그건 안 된다는 의미였구나. 그쵸.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완전 부러워. 약간 이런 뉘앙스. 진짜 언니들이 이 뭔지 표정을 아시죠? 봤어야 되는데 지금 뭔지 블루님 아시죠? 표정을. 근데 저 그 전통을래 결혼식 혹시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도 본 적 있는데 가을에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친구가 결혼하는 상대방이 그 외국인이었어요. 이제 외국인이랑 같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전통혼례로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전통혼례로 진행을 했었는데 가을에 하니까 어떻게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예쁘고 멋있어 보였어요. 진짜 네. 아름다울 것 같긴 네. 해요. 그 청명한 하늘에 되게 뚜렷한 색깔의 한복이잖아요. 맞아요. 녹색 이렇게 네. 노기적삼인가?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입고 이렇게 딱 얼굴 발로 이렇게 가리고 맞아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지만 이제 제 결혼식에서는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제 좀 슬프니까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동성혼 법제화가 된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동성혼 법제화가 된다면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고만 하면은 솔직히 결혼식은 별로 하고 싶진 않고요. 네. 그냥 혼인신고는 바로 가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그러니까 제가 결혼식을 많이 이제 원래 좀 나이가 찰수록 되게 많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갔던 결혼식들을 봤었을 때 이제 물론 결혼식은 나의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는 하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뿌려놨던 거 그리고 그렇죠. 이제 거둬야 된다고. 자식을 키우면서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상받는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런 시간인데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이제 막 결혼식에서 너무 축하해 뭐 이렇게 해도 진짜 기억 하나도 못 하고 그 결혼한 당사자도 네네. 너무 정신없고 막 긴장하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일단 저는 동생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이미 얼추 거두셨어요. 네, 그래서 굳이 뭐 나까지 할 필요는 이제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이 퇴직하시면 또 그만큼 손님이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직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네. 본전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미 틀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결혼식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네. 근데 신혼여행은 꼭 가고 싶고요. 결혼식은 안 할 건데. 신혼여행 그럼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저희 집에 괌초돌이가 있어요. 네네. 무조건 뭐만 해도 무조건 괌만 네네. 말하시는 이제 괌무새가 있는데 네. 그래서 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괌 아니면은 하와이 그런 쪽으로 이제 완전 새파란 네. 에메랄드빛 바다와 네. 하얀 백사장 네. 그리고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함께 옆에 앉아서 이제 마가리따 먹으면서 마가리따 먹으면서 그렇죠. 누워가지고 이렇게 네. 선글라스 끼고 낮잠 여유롭게. 자고 물놀이 하고 요런 데로 가고 싶어요. 술봉님은 이제 나름 그래도 계획을 하고 계획을 있으니까? 하고 계시니까 좀 더 네. 저보다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법제화가 된다면 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서 일단 가장 그게 기대가 되고요. 네네. 가장 기대가 된다 이렇게.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 네, 가장은 이상하지만 기대가 된다.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기쁜 소식이 또 있었던 그쵸, 만큼 그쵸. 네,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법제화가 아니다 보니까 세웠던 계획이긴 한데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에는 일단 뭐 지인들 친구들 이렇게 불러서 축하하고 이제 우리를 조금 오피셜하게 내보인 다음에 이제 신혼여행 가잖아요. 신혼여행은 괌 정도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혼인 신고를 할 그쵸, 수가 그쵸. 신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간 같아가지고 김에? 간 김에 겸사겸사 이렇게 한 번에 하고 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갔다 와서 일단 불철이 되더라도 신고는 할 예정이었고 그리고 법제화가 실제로 된다면 당연히 신혼여행은 뭐 갔다 와서 바로 신고할 것 같아요. 네. 혼인신고. 혼인신고할 것 같아요. 네.
맞아. 이게 법제화가 된다면 여러 가지 많이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일단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생활 동반자 법이나 네. 법제화나 그 두 가지 모두 다 네. 이제 사실 그걸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저희의 살림살이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동성애자가 되고 이제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네. 막 그런 막 천지가 개벽나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네. 그냥 이제 저희가 아플 때 네. 이제 최근에 코로나 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진짜 직계가족 외에는 뭐 면회도 네. 안 되고 내 네. 코로나가 아니라 심지어 만약에 더 큰 병이 생기거나 내가 진짜 막 갑자기 어디서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랑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고 지금까지도 함께 해왔던 나의 애인이자 내가 제일 많이 믿고 의지하고 내 편인 사람이 그 무엇도 그냥 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면서 네. 내 건강에 안위조차 물어볼 수 없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원가족이 만약에 특히 이제 오는 걸 반대한다거나 네. 근처 뭐 병원을 안 알려준다거나 했었을 네. 때 저 친구인데요 해서 가족 외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요라고 하면은 사실 할 말이 없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근데 살면서 안 아플 수 없잖아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아파질 텐데 네. 그럴 때 서로를 이제 지켜줄 수 없다는 게 이제 저는 가장 크게 와닿았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제일 속상한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집 같은 거를 했었을 때 명의나 뭐 네. 공동 명의를 한다거나 네. 그냥 동거인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도 안 되고. 그쵸. 그리고 또 신혼부부 네, 그러니까. 하는 행복주택이나 뭐 이런 네. 것들도 다 넣어볼 수 없고 네. 그런 것들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낮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만약에 결혼을 해서 레즈비언이나 게이 부부들 중에서도 뭐 입양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직접 아이를 낳는 선택지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네. 퀴어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아주 쫙쫙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게 되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곧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블루님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저는 실제로 애인이랑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서 애인이 저희는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애인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갔다가 급성 담낭염이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수술 관련된 거 뭐 사인을 할 게 있어가지고 막 다 파업 중이라서 병원을 옮기다가 이제 겨우 수술을 하려고 잡았는데 이제 사인하려고 하는데 애인이 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사인할게요, 사인 대신할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사이냐고 그래서 뭐 그냥 언니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친언니냐고. 친언니는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본인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언니라고 그냥 말해야 되는 것도 슬픈데 네, 그렇게까지 되니까 굉장히 좀 서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애인은 병상에 누워있고 저 옆에 보조 그 침대에 누워서 천장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뭐든 다 해야 되겠다. 네, 뭐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거의 좀 마음을 많이 먹게 된 것 같아요.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추진력을 얻으시는 계기가 네. 되셨네요, 술봉님은.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퀴어라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닌 사회가 되었을 때 결혼 시장에서 도태되는 퀴어는 또 다른 소수자가 되는 것 아닐까? 이성과도 결혼 안 해, 동성과는 결혼 못 해. 어쩌면 좋나라는 걸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못하거나 안 하거나 뭐 이런 거 되게 큰 차이가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이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 네. 힘이 센 수컷이 네. 많은 암컷을 차지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암컷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 수컷들이 굉장한 경쟁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회의 양육 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성과 결혼 안 하고 동성과 결혼 못하는 이제 또 도태되는 퀴어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상하긴 하지만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연의 섭리에서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도태되지 않도록 모두 함께 네. 물론 모두가 노력했는데도 모두가 다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 네. 또 안 됐을 때 또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또 안 하는 걸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이제 좀 속상해하는 거는 어쩌면 좋나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다. 네. 이거를 도태라고 생각하거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어쨌든 안 하는 상태,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도태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도. 네. 또 요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소수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그쵸. 합니다. 저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막 너무 하고 싶은데 상대가 없다. 만약 그러면 근데 저는 만약 이게 법제화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막 이렇게 결혼을 장려해주는 여러 네네. 가지 뭐 어플들이 제도. 많잖아요. 네. 그런 어플들에도 분명히 퀴어용 어플이 그럼요. 또 생길 나와서 거란 말이죠. 네. 그쵸.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을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찾아봐서 또 나의 결혼 상대 뭐 혹은 연애 상대를 찾을 수 있는 선택지가 지금은 약간은 음지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양지로 올라오면 남녀나 뭐 성별, 성적 지향성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훨씬 더 넓어질 거기 때문에 도태되는 사람은 없고 모두 다 행복한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반쪽이 감사합니다. 있고 반쪽이 없어도 하나라도 충분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이제 나의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주제인 것 같다라고 감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첫 번째 코너 결혼에 대한 나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만수무강 하십니까? 이야기하고 싶으신 언니들이 계신다면 언제든 저희 SNS에다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9월 2주차 첫 번째 코너 만수무강 하십니까?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달에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10월 2주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니들 모두 만수무강 하십시오. 자,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딱 지금 이 순간만에만 들을 수 있는 꿀팁. 아하, 싸다 싸. 저 하나만 주세요. 얼마예요? 언니의 사랑 찡끗. 평범한 순간에 번뜩이는 꿀팁이 필요하다면 알아두면 쓸모있을지도 모르는 퀴어 꿀팁 알쓸퀴. 네, 두 번째 코너 알아두면 쓸모있을지도 모르는 퀴어 꿀팁, 줄여서 알쓸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좋아하는 사람과 연락 끊기지 않는 팁인데요.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사연부터 읽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버스 노선도와 싸우는 경기도의 3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어플을 하게 되었는데 대체 대화를 잇는 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다들 아침, 점심, 저녁 저의 안부만 물어보고 자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리고 대화 텀이 어찌나 긴지 이러다가 숨 넘어갈 것 같다니까요. 그나마 지금 오프 약속 잡혀서 나가려고 하는데 흐지부지 되기 전에 오프라인에서라도 대화를 잘 해보고 싶거든요. 좋은 꿀팁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인데요. 이번 달도 언니들의 중요한 순간에 저희를 찾아오는 아주 현명한 선택 감사드립니다.
첫 만남을 앞두거나 짝사랑하는 사람과 연락을 하게 됐을 때 어색한 대화와 침묵으로 대화가 끊길까봐 걱정했던 일 다들 있으시잖아요. 개그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딱 날렸는데 상대가 정색을 한다던가 그리고 잘 보이려고 이렇게 입 바른 소리만 너무 하면 좀 곤란하기도 하고요. 저 지금 막 스쳐 지나가는 흑역사들이 마구마구 생각나고 있는데요. 근데 저도 말하면서 바로 막 생각나는 게 있어 손에 막 땀도 나고 이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어디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연락을 끊기지 않게 하는 팁이니까 어떻게 하면 연락이 안 끊길 수 있는지 인사부터 시작해볼까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네. 인사만 하는 이제 네. 이 동방예의지국이긴 하지만 인사만 하는 거는 저는 네. 좀 매력이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만약에 어플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플이나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끝나는 거는 조금 매력이 어필이 안 된다. 그쵸. 네. 근데 시작이 안 사실 됐고.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나면 이제 대화 그쵸. 종료.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는 사실 이제 제가 MFP로서 이제 뭐 MBTI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새로운 사람과 네.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대장이고 그리고 또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할 때까지 대화를 네. 계속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 사람이다 보니까 저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일단 저는 계속 질문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막 면접 같은 느낌으로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네. 나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and you?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네. 뭐 저는 최근에 제가 뭐 어떤 파스타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떤 파스타 좋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제 이야기에 곁들여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만한 근데 이제 막 그분이 저 파스타 안 먹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분이랑은 네 사요나라 하고 네. 이제 그쵸. 안녕히 가세요. 멀리 안 나갈게요. 이렇게 그쵸. 되지만 네. 보통은 이제 뭐 저는 뭐 크림 파스타가 좋더라고요. 뭐 혹은 뭐 토마토가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은 굳이 파스타가 안 좋다 하더라도 저는 파스타 안 좋아해요라고 끝나면은 정말로 그러면 거기까지밖에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저는 또 거기서 네. 그럼 파스타 말고 어떤 거 좋아하세요?라고 한 번 더 네. 던지기는 해요. 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중꺾마 아시죠? 네. 네, 계속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그쵸. 마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던졌을 때 네. 저는 약간 양식보다는 한식 진짜요? 국밥 저 진짜 좋아하는데 뭐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조금 더 대화를 재미있게 이게 좀 흥미롭게 가져갈 만한 네. 그런 주제들을 계속 이제 던지면서 좀 알아내서 그에 따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네. 대화를 이끌어가는 편이긴 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어색한 기류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텍스트로만 왔다 갔다 해도 그게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그게 안 맞는 사람, 저를 그런 기운으로 만들어 버리시거나 그러면은 연락이 더 지속이 되지 않고 계속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가 연결이 돼야지 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뭐 파스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저는 어떤 파스타, 오일 파스타를 최근에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어떤 파스타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뭐 파스타를 좋아하면 파스타 종류를 말하겠죠? 근데 그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파스타 얘기를 하고 나서 뭐 어디 파스타 집이 맛있다더라 아니면 어느 동네에 어떤 파스타가 맛있다더라 아니 굳이 파스타 얘기가 아니라도 다른 이야기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기 대답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단답이 저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 근데 의지가 없어 보여 그러면은. 그쵸. 그러니까 뭔가 나랑 대화하기 네. 싫은가? 나만 막 너무 질문하는 사람 같나? 이렇게 약간 근데 이제 오해를 해서 네. 이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네네. 하면서 이제 네, 뭐 그럼 파스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또 하면은 네. 또 이제 어디서 찾아왔을지 모르는 나의 인연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내향형이신 분들은 이게 네. 대답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파스타 얘기했어. 네. 그래서 내가 저는 알리오 올리오 좋아해요. 까지 했어. 네. 이제 거기까지 대답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람인데
아 진짜요? 알리오 올리오 뭐 어떤 베이스로요? 뭐 해산물이 들어간 게 좋으세요? 뭐 조개만 들어간 게 좋으세요? 뭐 막 이렇게 막 또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걸 또 대답하고 로딩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대답하자니 조금 애매해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제 말아버리는데 사실은 이제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이제 이 인터넷 상으로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각자의 이제 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막 뭐 어떤 알리오 올리오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바로바로 와다다다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빠르게 나랑 비슷한 속도로 오지 않으면 이제 보통은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아, 있죠. 나만 너무 적극적인 것 같다. 그럼 또 금방 마음이 또 팍 식어버려. 아유. 그러면 이제 또 인연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좋아하는 사람과 연락 끊기지 않는 팁이기 때문에 그쵸. 하나를 첨언을 해드리자면 네.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답장을 보내고 네. 이제 질문을 보내고 그분이 이제 답장을 오셨어요. 네. 답장이 오고 나면은 이제 제가 거기다가 또 궁금하고 거기에 이어서 붙일 만한 이제 살을 붙일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나한테는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네. 이 상대방이 약간은 조금 말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로딩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파악이 됐다면 네. 그러면 빠르게 오프를 해야 돼요. 음. 왜냐면 그런 사람은 텍스트로 말하는 것도 느린데 만나도 조금 느린데 그래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그래도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막 텍스트로만 한 달 동안 연락하는데 연락 텀이 막 숨 넘어갈 듯이 길어. 그러면 이제 이미 숨이 넘어가서 그 관계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는 애초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프를 빨리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연락이 이렇게 뜨문뜨문 오면 일단 나랑은 조금 결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미 좀 저랑 비슷한 느낌, 저랑 성격도 좀 비슷한 그런 사람을 좀 선호해서 그런지 예, 좀 저랑 많이 다르다고 성향이 그렇게 생각되면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상대방의 취향을 네. 조금 빠르게 파악해서 그 사람의 스타일에 무조건 막 전적으로 맞춰라 이런 네.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게 조금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 질문을 융당폭격처럼 막 하지 말아야겠다 네. 라든지 이제 이 보통 이렇게 좀 어색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네. 진짜 아무 말 대잔치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아무 말이나 진짜 막 해버리시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그게 바로 전데. 근데 저도요. 막 파스타 만약 얘기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좀 뭐 저는 알리올리오 좋아해요. 저 알리올리오 되게 맛있게 하는 집 아는데 다음에 만날 때 거기 가요. 라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약속도 잡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잘한다. 그쵸. 그렇게 이제 해서 네. 약속을 잡는 것도 있고 네. 만약에 이제 그분이 좀 희대의 철벽녀라서 네네. 저 파스타 같은 거 안 먹는데 뭐 별로 안 좋아해요라고 하면은 그러면 선호하는 음식이 어떤 거세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뭐 이렇게 네. 물어봐서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네네. 뭐 하다못해 뭐 콘땡 뭐 이런 거라도 그쵸. 좋아한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후르츠 동그란 거 뭐 그쵸. 그거 좋아한다라든지 뭔가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쯤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로라도 이제 물꼬를 터서 네. 그러시구나. 저도 그거 진짜 좋아해요. 네. 이러면서 최근에 뭐 이러이러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뭐 아니면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 봤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계속 대화를 컨택을 조금 이렇게 한 3번 정도는 시도해 보시는 것이 주제를 이 주제에 만약에 대답이 없었으면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그쵸, 본다던가 네, 맞아요. 이런 계속 식으로. 이제 파스타만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 뭐지 백종원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땡될 수 그쵸. 있으니까 네네. 이제 다양한 주제로. 뭐 취미나 음. 뭐 요즘 관심사라든지 최근에 네. 본 영화, 뭐 네. 좋아하는 음악, 책,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네네. 이제 정치나 뭐 아이고, 종교 얘기만 그건 조금, 제외하고는 가벼운 이야기를 얘기들. 나눠보시는 것이 네. 가장 쉽게 대화를 잘 유도할 수 있는 네. 대답도 잘 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흑역사를 이야기해보자면 네. 사실 막 그분이 그렇게 궁금했던 건 아니었는데 네. 이 상황이 너무 어색해가지고 네. 계속 이제 융당 폭격처럼 질문을 계속
퍼부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내 얘기 한 번 하고 NU, 내 얘기 한 번 하고 NU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이제 그분 얘기 듣고 또 이렇게 까마귀 까까 이렇게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네네. 그 숨 막히는 정적이 너무 네네. 싫었던 저는 네. 계속해서 이제 막 진짜 막 아무 말이나. 거의 뭐 백문백답 하듯이 네네.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퍼부어서 그분이 혹시 저 지금 면접 보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면접은 아닌데 그러게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인사팀처럼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너무 말이 없죠?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없으신 편이시긴 하네요. 근데 괜찮아요. 저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얘기는 됐는데 이제 처음에 진짜 그분이 저 면접 보러 왔나요라고 했을 때 진짜 갑자기 아찔해지면서 뭔지 아시죠? 갑자기 막 땀이 몸이 차가워지는 느낌. 그렇죠.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그런 경험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랑은 오픈을 하셨나요? 그쵸. 오. 그러니까 저도 술봉님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봤자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네. 그냥 빠르게 이제 만났었는데 네. 그분은 막 한 2, 3개월씩 연락하다가 만나시는 편이시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의 성화에 만나 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또 만나자마자 제가 이제 되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분이 되게 아이 내향형이신 분이셔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보내드렸죠. 네,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언니도 네. 저랑 또 다르게 되게 말이 없고 조용하신 맞아요. 분이어서 그랬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만났었을 때 네. 진짜 저한테 신기하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질문이 생각나고 네. 이렇게 궁금한 게 많냐.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될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저는 근데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눈 반짝이면서 말하니까 저 또 나름 네.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되게 좋다. 네. 귀엽다. 뭐 이런 얘기 귀엽다. 했겠지.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귀여움 받으면서 살고 있는 중인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보기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메시지로 뭐 깨톡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할 때 장문을 보내는 편인지 아니면 단문으로 다다다닥 이렇게 여러 번 보내는 편인지. 저는 궁금한데요. 일단 그 핸드폰에 네. 그 칸을 띄는 게 없고 그냥 바로 엔터 누르면 바로 메시지가 가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직 말이 다 안 끝났는데 그냥 막 다 가지거든요. 엔터를 누르는 순간. 네네. 그래서 저는 단문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장문으로 오면은 네. 뭐지 내가 잘못했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서워요. 네. 그래서 저는 단문을 선호하는데 술봉님은 어떠세요? 지금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단문파거든요. 단문파인데 장문을 보낼 때는 내가 뭘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상대방한테 뭔가 불만이 쌓였거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만 저는 거의 장문을 쓰는 것 같아서 저도 단문파예요. 우리가 그 블루님이랑 저랑 둘 다 ENFP라서 약간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단타 좋아합니다. 저도 그리고 일단 글씨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저 약간 난독증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글씨가 이렇게 막 많고 그러면 뭐지? 다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일단 네. 재발저리는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네. 장문보다는 단문이 좋은데 네. 근데 막 이렇게 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간 지가 그래도 뭐 한 달 이상이 됐다고 하면은 좀 더 진지하게 긴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겠지만 아직 서로 잘 아는 게 없는데 네. 뭐 안녕하시렵니까? 식사는 하셨는지 오늘 참 날씨가 좋으네요. 막 약간 이렇게 막 네. 길게 한 번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음. 그러면 그러네요. 날씨 참 좋네요. 이렇게 하고 그냥 대화 종료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갑자기 이제 든 생각인데 네. 막 이렇게 좀 약간 사실 이렇게 아직 잘 모르고 하면 할 말 없으니까 막 크크크크크크 이거만 엄청 많이 하게 될 때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는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뭔가 자꾸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막 모든 것이 다 너무 장난스럽고
뭔가 나한테 궁금한 거 그냥 웃기만 하는 사람인가? 그냥 네. 그리고 약간 그게 진짜로 크크크 할 때 네. 진짜로 웃겨서 크크크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 말 대부분은 없어서. 할 말 없을 때 그냥 크크크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좀 성의 없이 할 거면 차라리 저 지금 좀 일이 많아져서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로 없어지면 안 되고 네. 오후에 좀 일 정리되고 다시 진짜 하고 싶은 없어지면 안 말 생각난 것처럼 네네. 다시 나에게 돌아와 줬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네. 연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약간 네. 이게 대화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요 정도까지가 적당하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가 조금 어려운 언니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참 약간 삼귀는 사이, 썸녀 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을 때 네. 썸녀면 그래도 하루 종일 눈 떠서부터 눈 감기까지 네네. 연락을 하고 싶고 해도 되는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인정받은 사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그냥 이제 좀 차차 알아가는 사이고 아직 오프로 만남도 안 했고 지금 조금 애매해. 그런 사이면 저는 하루 종일 연락하는 거 저는 완전 반대예요. 왜냐면 막 그렇게 이제 만나기 전에 네. 막 연락을 엄청 막 적극적으로 네. 뭐 NU를 하든 뭐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막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좀 다른 사람이 네.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상상은 다 개개인의 상상력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막 이제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 나왔을 때 본의 아니게 내가 조금 실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다음날 만나고 난 다음날부터 갑자기 이제 막 연락 횟수가 갑자기 뜸하게 막 누가 봐도 눈에 띄게 줄었다? 네. 막 하루 종일 원래 막 이렇게 연락 깨똑하던 사이였는데 네. 갑자기 막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네. 하면은 서로 민망하고 네, 기분도 안 어색하고, 좋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 전까지 네. 약간 연락을 너무 많이 자주 하지 계속하는 않고 거는, 그쵸 네. 그냥 뭐 아침에 뭐 인사해서 오늘 날씨가 참 더운데 뭐 잘 챙겨 가세요. 맞아요. 뭐 오늘은 일정이 뭐 어떻게 되시나요? 뭐 오늘은 뭐 퇴근하고 뭐 하세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게요. 오늘 정말 너무 덥네요. 저 오늘 끝나고 별일 없어요. 그러면 뭐 날씨도 더운데 저녁에 퇴근하고 치맥 한 잔 어떠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빠르게 오프를 잡던가 네.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이제 날씨 얘기했어. 그래서 막 저도 이제 저 출근하시나요? 네, 저도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지옥철이라 뭐 사람이 되게 많네요. 그러게요. 진짜 왜 항상 이렇게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은지 어느 시간에 타도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제 막 이런 얘기 했어. 네네. 그런 다음에 저 이제 출근했습니다. 일 좀 잠깐 보고 다시 연락 드릴게요. 네넹 열일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점심쯤에 뭐 식사하셨나요? 저 오늘 뭐 근처에 직장 동료들이랑 뭐 짜장면 먹었는데 네. 여기 참 맛있더라고요. 네네. 뭐 짜장면 좋아하세요?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오후 업무 화이팅 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고 약간 그 정도로 한 4-5마디 정도씩 네네. 네. 나를 잊지 않을 정도로만 네. 한 다음에 이제 오프했어. 근데 네. 너무 내가 찾던 그녀야.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얘가 나 만나고 나니까 나한테 좀 관심 있나 본데? 나도 그쵸. 나쁘지 않았어. 그러면 네. 이제 사랑이 싹 트는 건데 네. 근데 처음 만나기 전부터 너무 싹 그치. 터버리면 안 돼. 그것도 싹 터버리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싹 트면 또 금방 또 헤어져. 근데 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금방 헤어질 맞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인연이라서 진짜 맞아요. 오래 갈 수도 있는데 이제 물론 사람 인연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이제 열어놔야 된다. 맞아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또 너무 이렇게 그렇게 막 처음부터 막 엄청 이렇게 적극적이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끝까지 그 적극성을 띄고 가시는 분이 네. 제 경험상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오프가 답이다. 그렇죠. 이제 저는 무조건 빠른 오프 추천드립니다. 이제 저도. 곧 가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연애를 시작하셔야 크리스마스에 혼자 보내시지도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혼자 보내도 된다.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 너무 좋다. 오히려 좋아. 하지만 그래도
혼자 있을 때도 좋고 둘이 있을 때도 좋고 셋이 있을 때도 좋으니까 이제 모두 좋으려면 지금부터 이제 솔로이신 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솔로 시장에다가 나를 내놓아야 한다. 맞아요. 그리고 저 잠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거는 요거 주제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연락하다가 물론 연애 중인 사람도 그렇고 그냥 친구 관계나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요. 깨톡에다가 이름만 부르는 거 저 너무 싫어요. 네, 너 너무 싫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왜 무슨 일이야 이랬는데 답 없어. 아니면은 그 다음 제가 대답하기 전까지 말을 안 한다던가 부르기만 하고 저 너무 불안해요. 왜요? 그대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대에 가서 꽃이 될 텐데 왜 불안하시죠? 지은지가 많으신가요? 네, 저는 지은지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름만 부르는 게 너무 불안해요. 뭔가 안 좋은 상황을 먼저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냥 이름만 부르지 말고 할 말을 먼저 내가 다 보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있어요. 근데 아주 길게는 아니어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인이 자기 이렇게만 만약에 딱 보내놓고 내가 이랬는데 답이 없어. 뭐지? 그날 하루에 저의 모든 했던 행동들을 다 돌이켜보면서 이제 하루를 곱씹어 왔는데 걸릴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특별히 애인의 심기를 거슬 만한 게 내 생각에 내 기준에서는 없었어. 그러면 이제 전날, 전전날,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다 상상하는데 사실 그래요. 근데 자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왜 불렀어? 막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두려움을 선사해 놓고서 정작 하는 말은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막 이런 거야. 맞아요. 그러면 좀 화가 나거든요. 그 곱씹은 시간만큼. 네. 저는 애인한테 부탁해놨어요. 이름만 부르지 말라고 언니만 하지 말라고 언니 그래놓고 제가 대답하기 전까지 만약에 한 시간 전에 온 깨톡이에요. 1시간 전에 온 깨톡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가 지금 봤어요. 근데 저 언니라고만 불러놓은 거예요. 저 너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쵸. 지금 1시간 동안 왜 아무 말 없었지? 그래서 저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난 이거에 불안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애인한테 이름만 부르지 말아줄래? 다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조금 불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좀 한 일이 있어요. 네, 언니들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시다면 꼭 이름만 부르고 그 뒷말을 조금 이따 해야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바로바로 할 얘기까지 일사천리로 꼭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 주제와 관계는 없지만 하나 더 첨언해 드려봤고요. 네. 얘기를 우리 꽤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러게요. 네. 일단 이 대화 텀이 길고 또 약간 지금 이 사연자분처럼 어플을 통해서 또 만나면 특히 이제 나 아니어도 매치되는 사람들이 또 많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더 약간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에서 이제 만약에 매치가 됐다면 저희 좀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은데 깨톡으로 옮기실래요? 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톡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뭐 그 깨깨오로 깨톡 프로필 만들기 이렇게 해서 그 춤추는 뭐 호랑이 뭐 이런 걸로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좀 서로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묶을 수 있는 대로 옮기시는 거를 전 추천하거든요. 사실 저도 만약에 이제 매치됐는데 저희 어플 좀 대화 잘 되는데 이제 오픈톡으로 옮기실래요? 라고 하면은 저는 갑자기 좀 식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그래도 나에 대해서 서로 알고 신뢰를 구축하려면 이렇게 오픈톡은 또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공간 속으로 메타버스로 나를 다시 또 보내는 느낌이야. 지금 여기 메타버스 462번 탔는데 갑자기 메타버스 373번으로 옮겨 타자고 하는 느낌이어서 굳이 462번에서 372번 탈 거면은 저는 메타버스 안 타고 싶거든요. 저 메타버스에서 이제 진짜 현실 메트로 신분당선 같은 거 그런 거 타러 가야죠. 민자 노선 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선호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도 있으니 참고해 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당사자성 발언을 하자면 이제 제 애인이랑 저랑 이제 어플에서 매치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안부만 조금 얘기하고 그냥 뭐 각자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저의 주도하에 대화를 이제 이어가다가 애인이 저희 이제 톡으로 옮기실래요? 라고 해서 오픈 톡으로 옮겼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넌 땡이다 이놈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연서가 아주. 연서가 나랑 대화 좀 된다더니 오픈 톡? 아 참 이렇게 생각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그때 조금 이 사람은 약간 나를 좀 못 믿나? 그러니까 나를 진짜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도 조금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있죠. 이제 오픈톡으로 옮기자마자 근데 땡땡님 그냥 저희 깨톡으로 가면 안 돼요? 저는 오픈톡보다는 깨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이제 적극적인 신여성답게 그렇게 어필을 했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께서 뭐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처음에는 땡이다 요원서가 이랬다가 그렇다면 그럼 제가 뭐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얘기를 계속 더 진솔한 대화를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게 오프하기 전이에요? 네, 오프하기 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프를 하게 된 거였고 그랬었기 때문에 확실히 저랑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저도 오프 전에는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요. 저도 근데 그 깊은 대화라는 게 진짜 막 엄청나게 깊은 그런 대화라기보다는 지금 이 어플이나 그런 데서 하던 것처럼 뭐 아침 드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이거보다는 이제 퇴근하실 시간이네요. 오늘은 퇴근하고 뭐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 어느 정도 얼추 알고 난 다음에 저 오늘 뭐 운동하려고요. 어떤 운동 하세요? 오늘도 러닝 하시나요? 뭐 약간 이런 식의 깊은 대화 이제 진짜 딥한 거는 아직 아니었고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만난 날을 두 번째 만난 날부터 이제 사귀기로 했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 딥한 대화를 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대화를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서 알았고 그 내가 사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습득한 정보에 한해서 이 친구의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뭐 선호하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를 조금씩 더 점층적으로 이어갔다라는 깊은 대화입니다. 네. 저는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저는 거의 그냥 빨리 오프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오프무새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빨리 오프를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일단 나랑은 안 맞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라는 거 의향을 밝혀놓고 그 다음에 저는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도 별로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만나서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뭐 간단한 것들 있죠. 그냥 뭐 오프를 했을 때 어떤 오프 장소에 갈지 뭐 술을 만약에 뭐 저녁에 만나면 술 드시면 술 집에서 만나자. 오프를 하기 위한 사전적 정보 공유를 위한 대화를 하시는 거지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는 거의 없고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네. 아주 간단한 성향 정도라든지 거의 뭐 이런 거. 소개팅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소개팅 할 때 소개팅 장소 어디서 뵐지 소개팅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뭐 8월 26일 9시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날 당일에 오고 계신가요? 뭐 약간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약간 그런 식이 좋더라고요. 이 전에 이 연락을 길게 했었을 때 기억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연애로 이어지긴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워낙에 안 좋았어서 그 원래 제 성향도 그렇기도 한데 그때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어느 정도 싹트거나 그러거나 이러면 싫어요. 그러면 나중에 됐을 때 사무적으로 너무... 공적으로 이제 뭔가 만나야 되는 미팅처럼 해서 주선했는데 이제 그 미팅 장소에서 사랑이 싹트는 약간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거죠? 네네. 네, 이해됐습니다. 네. 세기의 로맨티스트 술봉님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쓸모 있을지도 모르는 퀴어 꿀팁 알쓸키 시간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저희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벌써 코너를 마칠 시간이 되었나요? 그쵸. 이제 코너를 마칠 시간이 되었고 세 번째 코너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요쯤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그럼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늘은 알쓸키에서 나온 꿀팁 언니들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뿅. 평론가님,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발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퀴어들의 이야기들. 을 제가 아니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흥해라 퀴어 미디어. 문학의 퀴어 바람을 부르는 코너, 퀴어인 미디어.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퀴어인 미디어의 진행자 술봉입니다. 오늘도 저희 퀴어인 미디어 코너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속에 등장한 퀴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방송은 남의 연애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루나님이 건강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요. 그럼 퀴어인 미디어 같이 할 블루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각설이 블루입니다. 죽지도 않고 또 오는 블루이고요. 루나님 얼른 나으셔서 다음에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다니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제가 재미나게 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 역시도 재미나게 한번 풀어볼게요. 맞아요. 루나님 다음에는 꼭 같이 방송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남의 연애로 콘텐츠에 대해서 대략적인 소개해 드릴게요. 솔직하고 과감한 남자들이 남의 집에 입주해 서로의 진솔한 마음을 확인하는 국내 최초 남자들의 연애 리얼리티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남의 연애는요. 현재 시즌3까지 진행된 인기 콘텐츠입니다. 또한 동성 연애 프로그램으로 내놓은 국내 연애 리얼리티로는 국내 최초라고 하네요. 남의 연애 방송의 등장으로 여지껏 한국의 분위기와 정서상 금기시되었던 성소수자의 사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되는데요. 한 평론가는 여기에 더해서 사실 웹소설 등의 업계에서는 이미 BL 등 동성애 콘텐츠가 어느 정도 돈이 되는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하면서 퀴어 예능도 BL이 방송으로 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V 채널에 비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OTT였기에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폐지해달라는 요구와 시청 연령 등급을 상향해야 되는 게 아니냐 등등 말들이 꽤나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엎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다들 걱정을 조금씩 했었는데 제작진 측에서 다양성에 대해 건전한 토론이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폐지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분명히 뜻을 전했었죠. 물론 다사다난했지만 결국 콘텐츠 오픈과 동시에 웨이브 신규 유료 가입자 1위를 기록하고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그 콘텐츠죠. 그렇죠. 인기가 많았어요. 진짜 인기가 많고요. 그러면 콘텐츠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요? 더 얘기해 주세요. 궁금한데. 근데 요 다음 얘기는 너무 큰 스포라서 궁금하시면 OTT를 통해서 쭉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OTT를 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 지난달에 술봉님 대사 치시는 것 때문에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제발 잊어주시고요. 이 프로그램을 두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왜 하필 게이들의 연애 프로그램이냐? 왜 게이들의 연애 프로그램만 있는가? 우리도 연애할 줄 안다. 여자들의 연애 프로그램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세간의 이야기가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연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면 어떤 포맷으로 하고 싶은지 뭐 등등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포지션일 것 같은지 만약에
리얼리티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왜 게이들의 연애 프로그램만 있는가? 왜 우리들의 레즈비언들의 얘기는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게이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혔을 때 네. 이제 삶에 크게 와닿는 위기가 직접적으로 네. 막 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정말 상대적인 거긴 한데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직업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네. 이게 편견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디자이너인데 내가 게이라고 하면은 뭔가 더 예술적이고 더 센시티브하게 감각적으로 옷을 디자인하고 또 패셔니스타답게 되게 잘 이렇게 매칭해서 입는다든지 네. 나의 성 정체성이 더 가산점이 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네. 뭐 실제로 그런 류의 디자이너라든지 그렇게 방송 매체에서 다뤄졌던 캐릭터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해서 그거를 이제 했었을 때 네. 조금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 쪽으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적인 벽에 좀 더 많이 가로막히고 커리어가 단절된다든지 네. 좀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게이들만 연애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는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급여적인 부분에서 네. 여성과 남성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차이가 분명히 네. 존재하잖아요. 네네.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이런 걸 오픈했었을 때도 나의 먹고 살아가는 네.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크게 이렇게 딴지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약간- 일반인들이 네, 네. 생각할 때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일반인 비퀴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네. 막 게이 친구가 있다고 하면 뭔가 옷도 잘 골라줄 것 같고 연애 상담도 잘해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같은 레즈비언인 친구라고 하면은 나 네. 좋아하면 어떡하나 네. 이게 이제 게이든 뭐 레즈든 다 상관없는 국한되지 않고 퀴어라면 네. 늘 겪는 일이긴 한데 네. 뭔가 남자 비퀴어들에게는 레즈비언은 약간 그 포르노적인 상상이 그런 그쵸. 소비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면 혹시 약간 네, 이런 좀 이상한 그쵸. 네,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니까 밝히기가 또 쉽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런 거를 이제 저의 성 정체성, 그러니까 저라고 하기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레즈비언 성 정체성을 가지고 네. 뭔가 그런 좀 편협하고 나쁜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러운 네, 욕망을 네, 네. 투영시켜서 맞아요. 뭔가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조금 어려워서 게이들의 연애 프로그램이 먼저 탄생한 게 아닐까. 네. 근데 가시화가 확실히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가시화인 것 같아요. 가시화가 확실히 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생각해 보면은 커밍아웃을 완전히 해놓고 활동하고 있는 뭐 홍석천님? 연예인이라던가 뭐 없잖아요. 여자 연예인으로는 사실 그쵸. 보기가 드물잖아요. 드문 게 아니라 저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쵸. 분들 어느 중에는. 정도 인지도가 그러니까,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없죠. 그쵸. 사실 저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 일이긴 한데 네. 이제 퀸 김연아님이 결혼한다고 하셨을 네네네. 때 네. 여자분이랑 만약 결혼한다고 하면 저희 나라의 동성 법제화가 바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상상해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김연경님이라든지, 그쵸, 그러니까 저는 뭐 여제나 뭐 황제 뭐 이런 말 정말 필요 없고 그냥 정말 왕으로서 네. 제가 전 세계 1등인 네. 세계 1위인 선수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그쵸. 보유하고 우리나라. 있는 네네. 너무 멋진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이제 해외 올림픽 끝나고 이제 커밍아웃을 한다든지 결혼을 발표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뭔가 그렇게 가시화에 앞장설 수 있는 선수분이 계시다면 음. 한 발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음. 약간은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전 모모 씨 분이 네네. 결혼 발표 전 국가대표님과 네. 결혼 그 얘기 했었을 때도 저는 이제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결혼 발표를 네네네. 할 수 있다고? 네. 너무 멋진데? 이렇게 하면서 국뽕이 차올랐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이제 깨닫고 이제 바사삭. 실망했던 희망에 부풀었던 만큼 실망을 네. 좀 크게 했었는데 그렇죠. 그것처럼 약간의 그런 가시화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현실 세계에 네. 또 맞닿은 그런 문제들 때문이 아닐까. 네. 그리고 아무래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일단 일반인이잖아요. 그쵸.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다 보니까 얼굴 공개? 네, 얼굴 공개를 하는 게 직접적으로 삶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위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것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여성으로서 여성 퀴어로서 일단 이걸 오픈을 하면은 너무 이게 삶이 정말로 위협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뭐 외모 품평부터 시작해서 네네. 굳이 그리고 커밍아웃이 아니더라도 여성은 어디를 가든 간에 품평을 당하고 네, 너무 위험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없지 않을까. 네.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있으면 약간 저는 이제 이 남의 연애를 그것까지만 봤거든요. 프리뷰? 네네. 까지만 봤었는데 네. 일단 그 남의 연애 아니고 여의 연애였으면은 네. 진짜 좀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 이제 네. 개인적인 취향이긴 합니다만 네. 그 연애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게 유명한 연애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네. 비퀴어들이 보는 네. 환승연애라든지 하트 시그널, 뭐 나는 네. 솔로 막 네네. 이런 그쵸. 것들 그런 거를 그래도 어쨌든 퀴어 코드까지 갖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하기는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게이를 하다 보면은 네. 뭐 바이도 하고 트랜스젠더도 하고 레즈도 하고 이렇게 다 다.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네. 실제 이야기, 음. 내 진솔한 이야기와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우리 이야기들이 퀴어 이야기들이 매체에서 다뤄질 때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게 이제 좀 밝은 이미지로 나오는 것들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그쵸. 엄청 무조건 다 자살하고 네, 우울하고 뭐 이룰 수 없는 사랑 뭐 이런 식으로만 매체에서 다뤄졌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루어진 사랑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변한 게 아닌가. 아직 조금 미미하고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변화가, 소소하게라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에도 되게 큰 의의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그럼 연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어떤 포맷을 하고 싶은지 이제 환승연애, 하트 시그널, 나는 솔로 중에서 이제 굳이 뭐 나누자면 환승연애는 이제 네. 이전에 서로 알고 있었던 네. 이제 전애인들의 파티인 거고 네. 하트 시그널은 생판 다 모르는 초면의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만나서 이렇게 그냥 데이트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지 않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하트 시그널은 안 봐가지고. 근데 맞아요. 아예 모르는 타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나는 생활하는, 솔로는 아예 그 결혼을 곳에 목적으로. 그것도 있는데 결혼이나 뭐 이런 걸 두제치고 그 어떤 숙소에서 네. 뭐 하루나 이틀 이렇게 아예 같이 네, 한 일주일 정도를 거잖아요.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하트 시그널도 그렇게 합숙을 하는 건가요? 하트 시그널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저런. 저도 모르겠어서 네. 여쭤본 건데. 그러면은 저희가 아는 환승연애랑 나는 솔로만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포맷으로 참여하고 싶은지? 저는 사실 참여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보고 싶은 거는 환승연애가 더 꿀잼이겠다. 너무 도파민 너무- 중독자 아니에요? 너무 지금 상상만 해도 소름이 쫙쫙 돋지 않아요? 저는 상상했는데 벌써 기 쫙쫙 빨리는데요. 저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아, 오케이. 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 네, 보는 거로는 환승연애가 확실히 도파민이 더 돌지 않을까. 그럴 것 같긴 한데. 더, 자극적인 걸로만 생각하면. 그런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나요? 그런가 봐요. 요즘에 자극적인 거 아니면 뭐 보지를 못하겠나 봐요. 아. 집중을 못하겠어서. 오케이. MSG 잔뜩 있는 그런 환승연애 스타일의 포맷에 네. 참여하고 그러니까 참여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게 좀 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네, 블루님은? 이제 시청자로서. 네네. 저는 이제 나는 솔로 해서 네. 법제화까지 가가지고 이제 결혼식 하는 것까지 이제 아, 너무 엔딩으로 드라마틱한 엔딩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큰 그림 볼 줄 아는 아. 여자니까 저는 그러니까 단타로 저 그렇게 안 네, 친다니까요. 저는 그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요. 네. 한수 또 배우셨죠? 한수도 지금 배웠습니다. 저는 그거 그렇게. 너무 좋은데요, 진짜. 그렇죠. 나는 솔로로 해가지고 이 커플이 결혼식까지. 되어서 결혼식까지 혼인신고서 법제예요. 쓰는 것까지 이제 해가지고 집들이 하는 것까지 이제 그림 땅땅땅. 너무 좋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또 웨이브 OTT에서 만들었었던 그 그쵸. 모든 패밀리처럼 이제 아이까지 이렇게 하면은 한 큐에 그냥. 그쵸.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큐에 끝? 너무 괜찮죠? 네, 근데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요람에서 무섭까지로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 이거 참여한다는 상상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잖아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아니면 뭐 술 마시는 사람 아니면은 뭐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결정을 좀 번복하는 그런 사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어떤 포지션일 것 같아요, 블루님 만약 참여하게 되면? 저는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다 그 비밀 투표할 때 저 찍는 사람이에요. 지금 워너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냥 마음대로 말해도 되지 않나요? 네네. 그러면 어떤 행동들을 해서 그 사람들이 블루님을 뽑았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커피 취향 싹 물어보고 커피 다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해주고 요리도 당연히 해야죠. 응당. 커피랑 요리 이런 것들 좀 다 하면서 좋아하시나 이제 봐요. 뭐 술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이제 마실 때 네. 좀 이렇게 뭐 안주 챙겨 네네. 먹이면서 그 약간 좀 근데 너무 바람둥이 이미지인 것 같은데. 그럼 결정을 지금 한 말하다 번에 보니까. 하세요? 그러면? 그쵸. 근데 또 멋있는 거 근데- 다 가져가려고 그러네. 근데 막 5명의 여자들이 다 나 선택하면은 어떡하지? 그럼 의자왕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금 생각했는데 네. 아찔한데 너무 좋으니까 저 잠깐 상상할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잠시만요. 잠깐만.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그러면 정했어요. 네. 그 출연진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분에게 이랑- 올인하는 올인하는. 네, 그 여성분이랑 무조건 해서 이제 저는 나는 솔로 출연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결혼까지 하는 걸로. 지금 이거 네. 상상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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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분이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상상이니까 이제 상상해 보자면 네네. 나는 솔로에 출연해서 그 출연진 중에서 가장 아리따운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정신과 제일 이제 모든 것이 모든 내외로. 것이 내외적으로 다 아름다우신 네. 그분과 네. 그분을 처음부터 이제 찍어서 이제 네. 내 걸로 만들고 이제 결혼까지 네. 하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그쵸. 저 원래 호상이에요. 네. 좋네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 네.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이제 저기도 끼고 싶은 거예요. 술자리에도 조금 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갔는데 술을 못 마시니까 계속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안주 계속 축내고 그러면서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빨리 가서 재워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리고 술을 마시다가 어떻게 될까요? 주무시겠죠, 뭐. 그러다 조용히 가서 어디서 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랑도 이어지는 거에 대한 그거는 아예 없으신 거네요, 선택지가. 경쟁자 한 명 줄었다. 오히려 좋아. 아니 나는 솔로에 출연하고 싶기는 한데 가면은 굳이 선택은 안 하고 오고 싶어요.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택도 안 당하고 싶으세요? 선택 뭐 당하고 싶기야 하죠. 근데 나는 선택 안 할 건데 나쁜 여자잖아. 아니 굳이 선택하고 당하고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출연하는 거에. 네,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커플로 매칭되는 엔딩으로는 끝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 왜요? 나중에 남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술봉님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시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네. 뭐 나는 솔로 23기였으면은 네. 24기 나오면 벌써 이미 잊어버려요. 맞아. 그건 그래요. 네. 거기에 보면은 계속 저도 많이 보진 않았는데 계속 자극적인 캐릭터가 한두 명씩 꼭 있더라고요. 빌런처럼. 네. 근데 그래야 또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해요. 방송 그림상 네. 다 서로 A는 B 찍고 C는 D 찍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랑의 짝대기 하듯이 하면은 맞아. 너무 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근데 이게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어느 기수에서는 막 법정 공방까지 그쵸. 이루어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완전히 설정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PD님이 네. 좀 그 방송을 만드는데 이 사람의 뭐 인적성을 검사하거나 그러시는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어쩌면은 은근 볼지도 있어. 저 사람은 빌런이 저렇게 될 것 같아. 빌런으로 해줄 것 같다? 네. 아, 알아서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을 한두 명은 섭외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어쨌든 네. 어쨌든 이제 술봉님은 거기에 그러면 그냥 요리사로 계시는 게 어때요? 이 정도면은 굳이 출연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요리만 해주고 빠지는 사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빠지고 싶진 않은데 나도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요리사는 안 받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조용히 이렇게 요리하다 빠지는 걸로. 그럼 주방에서 요리하고 네. 이제 약간 근데 이제 좀 챙겨줘서 또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서 이제 편지에다가 술봉님 적었는데 술봉님은 저는 아무도 선택 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욕 뒤지게 먹는 그런 캐릭터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욕을 뒤지게 먹고 싶지 않아. 아니요, 욕 뒤지게 먹기 싫어요, 저. 그럼 선택하세요. 하실 거죠? 할래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지금 벌써 두 커플 완성. 두 커플 완성돼가지고 우리 이제 결혼식까지 가고. 그쵸. 그리고 이거 서약서 적고 신고하고. 그쵸. 거기까지. 네. 너무 재밌겠는데? 너무 우리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혹시 만약에 이제 퀴어를 위한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혹시 어떤 프로그램 혹시 만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이런 연애 프로그램이 꼭 아니더라도 네, 연애 프로그램 말고 저는 그냥 퀴어들 일상 얘기들 있잖아요. 네. 네, 그냥 너무 어두운 부분들 말고 그냥 우리 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상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뭐 드라마든 뭐든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형식의 드라마 생각하시는 그런 류의 드라마가 있으세요?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그녀의 삶을 이제 재조명하면서 그가 퀴어로서 얼마나 고민을 했고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포커스를 둔 프로그램들은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일상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이제 술봉님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이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시고 싶으신 건데 그렇다면 그게 어떤 류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싶으신지? 저는 정말로 평범한 거에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평범하게 그냥 인간극장 같이요? 그런 식의 이야기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항상 이 정체성이라는 게 뭐 물론 되게 중요한 거고 하지만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비퀴어들은 깊게 고민하지 않고도 나는 비퀴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회사에서 짜증 나던 일, 뭐 친구랑 싸우는 일, 친구랑 재밌게 노는 일, 뭐 이런 것들 다. 뭐 블루님은 딱 정확히 생각해 놓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만약에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골대녀처럼 이제 어떠한 취미인 것들을 하나씩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야구에 엄청 꽂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야구는 아무래도 이제 발야구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래도 학창 시절 좀 해봤던 것 같은데 야구는 해본 적이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네. 학교를 다닌 지가 한 80년 전이니까 네. 네. 뱀파이어세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스포츠를 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뭔가 그 퀴어 스포츠 동호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저번에 퀴퍼 때도 이렇게 만나 뵙고 했었을 때 네.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거를 엄청 봤는데 네.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저는 뭐였어요? 퀴어 운동회를 진짜 제가 음. 개최해보고 싶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퀴어 운동회에 그런 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뭐 축구라든지 뭐 야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약간 남성 스포츠에 더 가까웠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저희 예. 학창 시절만 생각해도. 그렇죠. 약간 전유물로 여겨졌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여자도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지만 네. 이제 뭔가 그런 좀 비인기 종목인 네.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도 혼자서 시작해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단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정체성이 자기와 같다면 네. 꼭 그 운동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접점이 생기니까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스포츠를 통한 땀과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그런 나인 같은 그런 류의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서사로서 운동회까지 개최해가지고 이제 모두가 이길 수 있는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류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회까지 개최하는.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은 글쎄요. 약간 연애 프로그램은 이제 저는 연애 프로그램은 잘 안 보고 약간 연애 관련된 막 이제 웹툰이나 뭐 그런 것들 브이로그나 막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아까 수봉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사는 그런 거 다 똑같잖아요. 퀴어나 빅퀴어나.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심도 네. 깊게 파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약간 주변인으로 친구로 약간 이런 식으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쵸, 그쵸. 주인공으로 아예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가 뭐 그든 그녀든 아니든 어떤 것인 퀴어가 주인공이 되어서 퀴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나 이런 게 특별한 게 더 네, 이상 특별한 아니,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나와 거고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냥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게 저 사람 저러네 이런 모습도 아예 안 나오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제가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또 노래 혹시 들려드리고 싶은 언니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저는 있을까요? 이 연애 프로그램 이야기하면서? 연애 프로그램 하면서는 모르겠고 저는 일단 샘 스미스님의 어널리 아, 네? 너무 어널리하지. 오케이. 네, 홀리한 거 싫어요. 어널리. 아, 네. 오케이.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벌써 다 들려드리고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그러게요. 저는 오늘따라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 루나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맞아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루나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루나님 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요. 예. 그리고 아직 근데 언니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예, 꾹꾹 참았다가 다음 방송에서 더 열심히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또 2주 뒤에 언니들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2배로 더 신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저희 마무리 해볼까요? 좋아요. 언니들 환절기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그럼
저희는 10월에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